저 전라도나 충청도 사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충청도 사람이 경상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한에서 반발자가 생겨요. 열.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교육자 집안에서 넌 그거 하지 마라. 딴 거 해라. 해가지고 엉뚱한 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한한 기운이 이 지역에서 본다면은 계절로 어디입니까? 겨울이죠? 겨울을 통해서 한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보리, 밀. 그러면은 밀은 가루를 낸다. 밀가루. 열성이에요? 열기예요? 한기예요? 한에서 한을 받았는데요. 뭐예요? 한에서 한기를 형성했다니까요. 차죠? 찬 기운을 가집니다. 차면은 흩어집니까? 엉깁니까? 흩어집니까? 이거 외우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빨리 외워야 돼요. 차면은 뭐예요? 량한기는 수렴 정리해서 꽉 엉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곡물 중에서 가루를 해서 가장 강하게 엉기는 게 뭔가 하면 찹쌀이에요. 찹쌀떡 같은 건 쫄깃쫄깃하죠. 요게 맞는지는 그냥 보세요. 틀려도. 쫄깃쫄깃하다. 사람도 쫀득쫀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서글서글한 사람도 있어요? 있죠. 그분은 열이 있는 분이에요. 서글서글. 왜 저렇게 쫀쫀해? 뭐한 사람이에요? 찬 사람. 근데 술을 한 잔 먹었더니 술은 뭐예요? 술이라는 현상은 뭐가 들어있어요? 열이죠. 그때는 밥값을 내네? 이건 뭐예요, 이거? 뭐 받은 거예요? 열 받았죠. 술도 약이 들어가는, 기를 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인체의 형상을 바꾸고 약으로도 쓸 수 있다. 그것이 꼭 침이 아니고 뜸이 아니고 부항이 아니고 말이라도 기분이 달라지면 조절이 돼요? 어느 치료? 그림으로도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미술 치료. 음악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음악 치료. 향기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향기 치료. 그래서 이 동양학은 침뜸을 위해서 만든 학문이 아니에요. 모든 우주의 원리고 그걸 가지고 조절은 알아서 하시라니. 여기서는 지금 뭘 재료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을 재료로 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밀가루 음식을 먹었어요. 밀가루 음식이 좀 엉켜요? 수수라는 거 아시죠? 수수는 엉켜요, 안 엉켜요? 안 엉키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고물이 떡떡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열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수수로 만든 대표적인 술이 고량주예요. 이 열량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40도까지 열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팥도 엉기질 잘 안 하죠. 그럼 밀가루 음식을 먹었더니 좋아 그러면은 안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한을 수용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열이 있다는 소리고, 밀가루 음식을 먹었더니 안 좋아. 그럼 어떻게 안 좋아? 소화가 안 돼. 자, 이 소리예요. 됐죠, 맞아요? 조금 틀려도 이해해 주세요.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더부룩해. 오늘은 설사까지 나와. 자, 그러면은 소화는 누가 시킵니까? 이 형상은 어느 기운이 해요? 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장의 열량이 분열 분산시키고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밀가루의 한성이 이 사람의 위장의 열량보다 세면은 이 위장은 차집니까? 열해집니까? 차지죠. 그러면은 움직여요? 휴식해요? 소화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 밀가루 음식을 그래도 뜨거운
국물에 말아서 먹었으면은 열량이 조금 보충이 될까요? 근데 여름이라 돼서 찬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열이 약한 데다가 한이 더 돌으니까 뭐가 나올 수가 있어요? 설사가 나와요. 한기는 내려간다 그러죠. 왜 설사를 하지? 차서 그러죠. 차서. 그러면 현대의학에서는 지사제를 먹어요. 그럼 우린 뭐 하는가 하면은 아랫배를 뭐 해요? 핫백을 올려요. 저쪽에서는 장염이라 그래서 세균을 보고 조치를 해요. 그것이 효과가 나와요. 우리도 뭘 해요? 핫백을 놔서 놓으면은 설사가 좀 멎습니까? 자, 우리는 기를 조절했고 저쪽은 세균이나 이런 걸 조절했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파종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파종요? 예, 봄이 난지 가을에 심더라고. 그러니까 가을에 심는 이유가 겨울에 찬 기운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차고 자체가 아니에요. 찬 기운이. 자, 그 다음에 겨울은 찬 기운이죠. 근데 겨울에 찬 기운에 자, 동화되는 거고 이거는 반대되는 기운, 상극적 기운이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앞에 놓으면은 더 싫어하는 기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까? 반발적으로? 네, 그게 마늘, 양파예요. 봄에 캐는데요. 이거는 겨울을 통해서 한에 반발해서 열이 형성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따갑다. 그 위장에 뭘 작용을 한 거예요? 위벽을 분열 분산시키는 그런 경우까지 생겨버려요. 그럼 이 양파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행을 했는데 어디에 좋다 그래요? 혈액순환에 좋다 그래요? 혈액순환이 뭐예요? 순환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분열 분산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열이 있으니까 화의 개념을 실현하는 인체의 장부가 누구냐 하면은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 심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다 보니까 동맥경화라든지 혈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재료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거 좋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때문에. 그 대신 이게 좋긴 한데 양파가 좋긴 한데 자넨 속에 열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치받아 버리죠. 병은요. 열이 있는데 열을 넣으면 열이 치받죠. 찬데 찬 것을 넣으면 뭐 하겠어요? 찬 기운이 과해서 처지겠죠. 그게 설사 나오는 거고 열이 치받으면 후끈 달아오르고 혈압이 오르고 잠 못 자고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물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만물과의 성질 적용을 잘못한 겁니까? 내가 운영을 잘못한 것뿐이에요. 그거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얘는 양파는 양파대로 지성질대로 사는 거고 나도 내 성질대로 사는 거고. 근데 찬 사람은 좋겠어요? 그렇죠. 심장이 찬 사람한테 좋죠. 근데 이게 식품으로 분류돼 가지고 한열의 구분이 없이 밖에서 그냥 양파 접 짜서 그냥 다 택배로 받아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걸 먹고 그냥 열이 올라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화닥증이 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절대 없을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열에서 열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열에서 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기운이 뭔가 하면은 조한, 건조한 기운. 조에서 조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조에서 습한 것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발 세력이 있다 이 소리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요 양파, 마늘 이런 건 여기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양파 같은 거는.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한에서 열이 나오는 대표적인 앞으로 공부할 첫 번째 것이 뭔가 인삼이에요. 인삼을 먹었더니 열이 치받는다. 그러면 뭐예요? 무슨 기운을 형성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인삼이라는 외형은 그 내면에 뭐가 있다? 열기가 있다. 이런 소리죠. 인삼은 인이라는 소리를 넣은 것은 뭔가 하면 사람하고 같다. 하고 같다는 것은 좀 못하고 비슷하다. 만물 중에 인간하고 가장 비슷한 게 뭐냐? 그랬더니 인간이 체온이 몇 도예요? 36점 해서 약 37도 나오죠? 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36, 37도 선을 지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산물이 인삼이에요. 요 위는 38도 선이 지나가죠.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몇 도선이에요? 36, 37도 선이에요. 지구본을 돌리면은. 그게 황하 문명도 되고요. 동양 문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한 소리예요? 금산이에요. 그래서 금산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곳이니까 지역명이 그냥 붙은 건 아니고 안산도 있고 편안한, 그 다음에 안양도 있고 편안하게 먹고 사는 곳, 하늘 아래 제일 편한 천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는 동쪽에서 시작해요? 서쪽에서 시작해요? 네? 서쪽에서 시작을 해요? 동쪽이죠, 기본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볼 때 동대문구에 전농동이 있고, 국가에서 전답을 관리했던 곳이 있고, 농사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야 되니까, 용에게 제사 지내야 되니까 용두동이 여기 있고, 그 제사 지내면이 제기동이 저기 있고,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만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다 만들어요. 그 금산에 갔어요. 그럼 금산에 한기가 있어야 반발적 열기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인삼은 절대 햇빛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햇빛을 막아버려요. 차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찬기운이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금산에 한기가 있어요. 찬기운이라 할게요. 여기에 반발해서 인삼이 1년을 자라면은 1의 열량이 형성되겠습니까? 2년을 자라면은 열이 2개 형성되겠죠? 3년을 자라면은 3개 형성되겠죠? 4년을 자라면 4개 형성되겠죠? 5년이면 5개, 해마다 하나씩 올라가죠?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 쟤가 머리가 다 크구만 이런 소리 하죠. 그래서 인삼이 사람같이 생겨가지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데, 요 위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로라 그기도 해요. 뇌로 할게. 뭐라 그런가 하면 뇌두라 그래요. 뇌두. 노두로 보통 얘기합니다.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2년이면 몇 개 생겨요? 2개. 3년이면 3개. 이렇게 생긴다. 자, 그런데 1년의 열량은 이 금산의 한기를 아직은 못 이깁니다. 2년의 열량도 못 이겨요. 3년의 열량도 못 이기는데 지금은 이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거 온난화가 돼가지고요. 좀 올라가서. 그럼 원래는 4년 되면은 이 열이, 4년의 열이 금산의 4개의 한하고 상응하게 돼 있어요. 그럼 5년이 딱 지나면은 얘가 열이 많아지죠. 그럼 기운이 영집되는 게 아니라 다 분열해버립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되는 정도가 어딘가 하면 강화 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5년, 6년을 버틸 수가 있고, 개성이 가야 확실한 6년이에요. 아니면은 경상도 저쪽에 청송 쪽, 청송인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쪽으로도 그 6년근 나오는 곳이 있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은 인삼이 이렇게 4년근이라 그러면은 홍삼을 만드는 건 몇 년근인가 하면 6년근으로 해야 돼요. 원칙이. 그럼 집에서 이런 홍삼 제조기 갖다 놓고 4년근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색깔이나 모양은 홍삼이 나올 수 있죠. 기운은 딸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건 홍삼이 아닙니까? 홍삼이죠. 뭐 붉으니까 붉은 삼을 홍삼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6년근 홍삼을 3년근 홍삼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아마도 3배로 농축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량 차이가. 그래서 6년근 홍삼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럼 나온다 라고 할 때 그 6년근 홍삼을 홍삼이라는 용어가 지금 홈쇼핑이 쫙 깔려 있고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홍삼이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홍삼이 그 물량을 다 낼 수 있는가는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뭐 수학을 파악을 안 해봤어요. 6년근이 되잖아요. 예? 3년근 주변 6년근. 아, 3년근이 2개면은 6년근이 된다. 대단한 논리를 갖고 계시네요. 이치에 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기원이에요. 기원. 그래서 생산은 천지기의 상합입니다. 지역의 기후적 청기와, 청기 네모치세요. 토양적 줄거세요. 지기 네모치세요. 결합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 네모치세요. 그 지역에 가서 그 특산물을 찾지 마시고, 특산물을 찾지 마시고, 서울에 다 모여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서울이 집합체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물건은 역으로 그 지역의 고유의 성질과 기질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성질과 기질을 간직하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대응시켜 인체의 병적화된 기를 조절하여 정상으로 바꾸며 병적 현상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본초의 조절법이라 했어요. 무주의 천궁, 검산의 인삼, 보온의 대추 등을 말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뭐 쫙 있습니다. 이건 저보다 인터넷이 훨씬 나았습니다. 한 물건의 기의 형성도 현실에는 자연적 산물 줄거세요. 인위적 재배 줄거세요. 자, 자연산이냐 인위적이냐. 이제 자연산이 나오고 자연산. 그다음에 인위, 재배 뭐 이런 것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나았겠어요? 자연이 나았겠죠. 자연이 나은데 인위적인 거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동양적 의미에서는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양에서는 뭐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렇다고 서양의 데이터가 동양에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활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연산하고 재배하고는 가격 차이가 생기겠죠. 격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 격차가 생기는데 만약에 자연산이 훨씬 기량이 좋고 하니까 비싸다 한다면은 요것을 양을 조금 올리면 되겠습니까? 자연산을 꼭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재배한 것을 양을 조금 더 올리면 되겠어요? 올리면 되게요. 너무 여기에다가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연산만 쫓아다니는 분인데 그러지 마세요. 큰 차이의 범위가 아닙니다. 실제 써보면요. 역시 기량과 기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번 채취. 자, 우리가 채취할 일은 아니지만은 공부 과정에서 한번 본다 이런 소리예요. 자, 나무의 뿌리는 뭐라 그랬죠? 오행의 수. 그 다음에 싹은 목. 가지 잎은 화. 됐죠? 이제는 분열 분산. 그 다음에 가을이 돼서 수수 떨어지고 껍질은 뭐가 돼요? 껍질은 분열체입니까? 수렴체입니까? 수렴체죠. 수렴이다. 그럼 뭐에 해당돼요? 검. 이 개념을 빨리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체에서 검의 개념을 실현한 장부가 누구예요? 폐. 그러다 보니까 폐주 피모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껍질과 같은 동적 개념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피부를 먹으면은 자, 기가 형상을 만드는데 형상이 있고 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형상이 같다 하면은 기운도 같을 가능성이 많죠. 동형, 동기. 그러면은 껍질을 약으로 썼다면은 먹었다면은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인체의 껍질, 피부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가피, 계피, 이 표면적으로, 외적으로 나가게 피자 든 것은 그런 바깥쪽의 개념을 옥단피 이런 것들을 막 씁니다. 피자 든 것이. 이제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변형도 생기는데요. 자, 여름은 무슨 기가 많습니까? 화열기가 많죠? 여름. 그러면은 뿌리가 강해요? 가지가 강해져요? 이 기운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바람이 불면요, 가지가 부러지기보다는 뿌리가 뽑혀요. 기운이 위에 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가 다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 감 하나 달린 거 따먹으러 올라갔다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지죠. 그래서 꼬리뼈 다친 분 있죠? 여기 지금. 그러면은 뿌리를 우리가 채취할 때는 여름이 좋다, 겨울이 좋다? 겨울에 해야죠. 그 기량 차이가 생긴다. 기운이 여기 있다. 그런데 경동시장에 갔더니 이게 겨울에 채취한 건지 봄에 채취한 건지 쓰여 있어요?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공부 과정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채취하는 것이면은 낮에 하는 게 좋겠어요? 밤에 하는 게 좋겠어요? 밤에. 이게 이치에 닿는 지금 표현을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치입니다. 그러면은 가지는 밤이 되면 약간 시들해집니까? 잎사귀도? 그러면 잎사귀나 가지를 딴다면은 밤에 따는 게 좋아요? 낮에 따는 게 좋아요? 낮에. 싹은? 아침에. 근데 아침에 어느 방향에 있는 거? 동쪽에. 몇 번째 가지? 목의 숫자가 3이에요. 세 번째 가지까지 적어놓은 게 동의보감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동쪽으로 난 가지에 세 번째 가지까지 싹이 난 것을 가져오라. 아주 옛날엔 규격시대였습니까? 격을 완전히 뭐 해버립니까? 규정화시켜버렸죠. 지금은 자유시대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고전의 이유가 뭐냐 한 것은 이런 근본 이치를 그대로 다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변화를 시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잎사귀 같으면은 껍질 같으면 언제 벗기는 게 좋아요? 아침에, 저녁에? 예? 저녁에 벗기는 게 좋죠. 뿌리는 밤에 하는 게 좋고. 근데 겨울 밤에 가가지고 뿌리 캐는 사람 봤어요? 없죠. 낮에 캔단 말이에요. 기량이 이쪽으로 갔을 때 이걸 채취한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거꾸로 뿌리를 먹는 식품도 있어요? 그럼 무슨 기운을 주체로 해요? 수기. 싹을 먹는 것은 목기. 가지를 먹는 것은 화기를 우리가 취한다. 그런 형상은 절대 형상으로 보지 말고 뭘로 보시라? 기로 보셔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어느 날 기운으로 보일 때 도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이시면 안 돼. 저 화기가 걸어가고 있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채취. 좋은 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나며 시간과 일기에 따라서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부위별로 본다면은 뿌리, 건, 그 다음에 묘, 싹, 그 다음에 이건 목이죠. 잎사귀, 화토, 그 다음에 꽃은 화, 화토, 그 다음에 피, 껍질은 금, 열매는 수. 여기에 따라서 시간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경동시장에 가서 아침에 딴 거예요, 저녁에 딴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혼납니다. 그 사람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3번. 건조. 자, 생산품이 나왔는데 이것을 바로 소모를 하면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생산품이 소모 기간이 길어지면 어딘가 뭐 해야 됩니까? 저장해야 됩니까? 저장의 개념은 뭐예요? 저장이라고 적어놨는데 빨리 보시. 수조. 그러면 무슨 기가 있어야 저장이 돼요? 한기죠. 그게 냉장고죠. 냉장고가 아니라 냉은 찰냉자인데 냉해서 저장한다 하는 창고다. 여기 한장고죠. 한장고. 뭐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뭐 수렴하는 거니까. 그럼 냉장고가 옛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면은 건조시키는 게 낫겠습니까? 말리는 게 변화가 적겠어요? 그래서 거의 한약재를 뭐라 그래요? 건재라는 거예요. 건재. 근데 지금은 냉장 시설이 좋죠. 그 건산에서 경동시장까지 옛날에 인삼을 캐가지고 좀 닦기도 하고 가공해서 올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건조해야 되면 중간에 갖다 썩어버리면 안 되니까. 더구나 열은 잘 썩어요. 그래서 건조시켜가지고 유통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금산에서 경동시장까지 뭐 2-3시간이면 오죠. 그럼 생이 나와요. 생재가 나와요. 그리고 냉장고가 있으니까 거기 저장하면 되죠. 왜 건재라는 소리가 나왔느냐 하는 의미는 그겁니다. 건조가 그 저장의 개념입니다. 자, 저장은 생장성에 의해서 약 4년까지가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자, 물건이 있다.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기와 성이 들어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자, 이 기와 성을 유지시키려면 무슨 기운을 줘야 된다 그랬어요? 한기. 그런데 이 기와 성을 빨리 밖으로 쫓아내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화열기를 주면 되죠. 해서 콩이나 깨를 놓고 밑에 열을 가했어요. 그러면은 기가 나갑니까? 근데 이게 좀 우리 코에 맞으니까 향기라 그죠? 냄새가 나와요? 그 기가 다 나가면은 물질이 살아있습니까? 기가 나가면 물질이 없어집니까? 재가 돼버리죠. 기의 응집이 형상이에요. 기가 나가버리면은 이 물질은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가 얼마나 잘 보존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제 건재에서 나오는데 이미 향기가 나오는 제품이 있다면 기가 보존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꾸 솔솔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오래 보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국화라든지 꽃 같은 거요. 꽃잎 같은 그런 제재는 1년 정도 지나도 벌써 기가 만지면 푸석푸석해지고 그냥 문지러져 버리고 해서 실제 형상은 갖고 있더라도 기운은 뭐예요?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한 것은 4년 정도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다면은 빨리 쓰는 것이 좋겠어요. 현 시대와 같이 수의 저장적 개념의 한기를 지속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지 않는 경우는 토의 변화적 개념인 습기가, 자, 요 토는 무슨 기인가 하면은 자연에서 습기예요. 습기가 있으면 변화가 잘 됩니까? 습하면은 상할 수 있죠? 변한다, 그죠, 우리가. 변한다가 토예요. 근데 이 변한 것이 인체에 맞지 않을 때 뭐라 그럽니까? 상했다, 그죠? 근데 이 상한 것을 돼지는 또 먹어요? 먹기도 하죠. 돼지한테는 또 맞는 모양이에요. 중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한 것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 기운은 아니다. 뭐에 따라서 상대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공부입니다, 기. 그래서 형상에 매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은 물건을 보든 사람을 보든 그 속에 있는 기운이 내 눈에 보이게 보이는 건 아니죠. 내 마음에 느껴지게 만들어내느냐가 이 동양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느껴지면은 뭐 공부 안 해도 되죠. 뭐 바로 읽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가 이제 학문을 통하지 않은 수련이에요. 그걸 위해서 지금 지리산에 한 2,000명 들어가 있고. 근데 이 학문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의 속도가 어떤가 하면 이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가장 빠르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습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방습이 가장 중요하며 대부분의 본초를 건조하여 건재로 보관하였다. 그래서 옛날부터 건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들도 있을 수 있고요. 방충, 기의 발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차광 햇빛을 비춰야 됩니까? 햇빛을 차단시켜야 됩니까? 햇빛을 왜 차단시켜요? 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도 햇빛을 본 간판은 빨리 탈색이 됩니다. 기가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반대편에 햇빛이 안 보이는 데가 오래 가요. 그것을 탈색됐다 이러지 말고 저 글자에 들어있는 기운이 뭐예요? 발산됐구나. 이 관념으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차광하는 것이 유리하며 건재의 성질과 기질에 맞는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면 또한 중요하다. 1번 엄건, 그늘에서 말리는 걸 말합니다. 자, 햇빛이 있고 그 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치를 잘 터득하시면 돼요. 햇빛이 있으면은 바로 열이 들어오죠. 그늘이면은 강한 햇빛의 열량이 안 오죠. 그러면은 그늘에 말리는 것을 말린다는 소리는 말린다라는 이러한 형상적 용어는 뭘 제거하는 겁니까? 네? 수습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습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린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면을 자꾸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그 속이 뭔가를 속셈을 알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그늘에 말린다 그러면은 수습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많은 놈을 그늘에 말려 뿌리면은 열이 와서 분열시켜야 되는데 썩어버리죠? 그래서 그늘에 말리는 것은 뭐 잎사귀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수분이 적은 거. 수분이 많은 건 어디다 말려야 돼요? 햇빛에 바로놓고 해야죠. 그런데 이제 햇빛에, 해가 태양이죠. 태양에 말린 고추, 뭐예요? 태양초. 근데 시골 가면요, 태양초가 없어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긴 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걸리고, 약간 이렇게 비 오고 습기가 차면요, 또 썩어 문드러져요. 고추는 한이겠어요, 열이겠어요? 열이에요. 매운 것은 열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열이면은 자기 형체를 잘 유지한다는 소리입니까? 분열해버린다는 소리예요. 분열 변화, 화다음에 토가 나오거든요. 분열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리. 썩어 문드러져 버립니다. 습기가 있고 이러면.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은 방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그 방바닥에 놓고 강한 열을 해서 습기를 막 정발시켜서 만들어요. 요걸 배초건이라고. 그 다음에 태양에 놓는 것을 뭐라 그래요? 양건. 그 다음에 그늘에 말리는 걸 뭐예요? 엄건. 옛날에 시골 사신 분들은 토끼풀, 아카시아 잎 해가지고 토끼풀 준다고 해서 그늘에 이렇게 말린 시골에 안 사신 분들이다. 은건, 잔물을 제거 후 그늘에서 통풍, 줄거세요. 수분을 자연 정발시켜 건조하는 방법인데 수분이 적어이죠. 수분이 적거나 향이 있는, 줄거세요. 그런 것들. 양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양건, 햇빛에 노출시켜 건조시키는 것. 햇빛에 노출, 직접 노출 줄거세요. 자, 이 햇빛에 노출됐는데 그 햇빛이 너무나 그야말로 손을 밖에 냈을 때 뜨거움을 느낄 정도 되는 것을 폭이라 그래요. 폭염. 그것을 이제
나중에 숙제학 만들 때 구정 9번 찌고 구폭, 그 강력한 햇빛에 9번을 다시 말려라. 이렇게. 근데 뭐 햇빛에 말리겠어요. 어디다 요즘 건조기에 넣고 돌리고 이럽니다. 그래도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산이라 그런 것이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3번이 화건이 되어 있는데 60도 이하의 인위적인 화열을 공급해서 건조하는 것인데, 상건, 배초건, 진공건. 진공건은 현대 과학적 방법이고요. 진공으로 해서 딱 이렇게 하는 거. 배초건은 고열로 단시간 불을 떼서 방바닥에 말린다든지, 상건은 상자에 이렇게 밑에 열이 있고 직접 열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시골에 가면은 담뱃잎 말릴 때 햇빛에 말립니까? 어떤 집안 속에 들어갑니까? 집 속에 들어가죠. 건조실이 있죠. 거기에 있는 이런 것을 상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 집에서 작은 상자 해놓고 이렇게 작대기 하나 걸려놓고 이렇게 말려도 상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배우셔가지고 시골 가서 또 채취해가지고 상건도 해보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사서 쓰시고, 뭐 이것도 요즘은 이제 앞으로 이 한약재가, 약재가 말이죠. 이런 재료가 약재라 하기도 못한다 그러는데, 이 재료가 소모가 지금 많아졌어요. 자꾸 증가해요. 그러다가 중국산이 쌌어요. 그래,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국산하고 비슷해져요. 그러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약재를 재배하시는 분들, 또 농사로서 특용작물로서 괜찮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산 이게 지금 구분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 좀 오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뭐 거의 가격이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자, 육진 그런 것은 그게 묵을 진짜입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재료. 묵을수록 좋은 음식도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보면은 있죠. 간장 같은 거는 뭐 묵을수록 좋죠. 간장이 왜 묵을수록 좋아요? 저장식품이니까. 저장식품은 묵어도 돼요. 근데 화해식품은 묵으면 안 되지. 이건 빨리 먹는 게 좋다. 집에 상추를 따와서 한 2년 묵혔다 먹는 게 좋아요. 김장, 전부 저장할 장자들이에요. 저장, 김장 이런 것은 수의 개념들이기 때문에 묵히는 것이 괜찮다. 그 다음에 팔신, 새로운 것이 좋다 하는 것, 신선한 약재가 좋다 하는 것은 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뭐 고전에 이제 의학 본초서에는 다 들어있지만은 거기에 뭐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3장 조제와 수치. 휴식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한 5분.